안녕하세요, 김재욱입니다. 요즘 학생들은요, 아르바이트가 생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아르바이트 경험 있으세요?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다 해보셨어요? 네, 저도 학생 때부터 예. 제 용돈은 다 제가 벌었었기 때문에 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훌륭한 아들이다. 예. 예.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좀 그래요?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저도 뭐 레스토랑도 해봤고 우체국도 해봤고 예. 근데 이제 대학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 아버지가 하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예. 계속 일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타이어를 되게 잘 갑니다. 그러세요? 제가 5분 안에 갑니다. 두 분 정말 훌륭한 아들이세요. 예. 돈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중 상당수가 임금 체불 문제를 경험했다고 해요. 아니, 너무해요. 어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 뭐 한 아르바이트 그 전문 포털이 예. 지난 3월에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 대학생 902명을 대상으로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아르바이트생 34%가 그 임금 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 더 큰 문제는 네. 그 많은 학생들이 그 억울한 피해를 보고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데 그렇죠. 그거를 왜 신고를 안 하는 걸까요? 일단 그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요. 네. 가장 큰 이유가 그 아르바이트도 이런 아르바이트 임금도 과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를 제대로 모르고요. 그다음에 또 이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네. 뭐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아르바이트비 아시겠지만 다른 임금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임금을 체불한다는 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그 근로계약서라는 거를 꼭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네. 보통 저희 아르바이트 다 해봤지만은 구두로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가서 뭐 그 말로 그냥 뭐 임금 정하고 언제부터 출근할 때 이런 경우 많은데요. 꼭 그렇게 구두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서면으로 이 작성을 해야지만 추후에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또 폭언, 요즘은 또 여성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는 성추행 뭐 이런 것도 또 상당히 많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런 부당한 경우를 받았을 때는 그 바로 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하는 방식으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있겠는데요. 그 고용노동부의 상담센터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의 첫 경험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이 우리 학생들이 임금 체불과 같은 피해를 당해서 이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많은 사업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네.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거는 그 자산 관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준비한 시간 재테크 지수 올리기입니다. 네. 재테크 지수 올리기 이성규 재무 컨설턴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자산 관리의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네, 아마 그런 생각이 예. 좀 드실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재무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소득과 지출을 계획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잉여자금을 개인의 목적에 맞게끔 단기, 중기, 장기로 자금을 운영하는 것을 재무상담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그 어떤 계획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어떤 위험, 그때 말씀드렸지만 뭐 가장이 사망을 한다거나 뭐 사망하는 것 이상으로 요즘에는 또 이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또 큰 장애를 입어서 더 이상 어떤 경제력을 상실한다 할 부분이 온다 그러면 분명 네. 가정의 재무적인 목표가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장 자산으로 위험을 좀 분산하는 게 필요한데요. 네. 그 보장 자산을 종신보험을 통해서 만들 때 가장 보험료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망보험금이기 때문에 이 사망보험금을 각자에 맞게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럼 사망 보장에 대한 그 적정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죠? 네, 우선 사망보험금은 각자의 니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만들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네. 대표적인 그 케이스를 한 3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제가 해결안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그 경우 이제 CG를 보시면요.
일단 모든 경우는 35세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네. 특수병은 아니고요. 보통 직업군인의 위험 등급은 4등급 정도고요. 네. 이제 일반 고객들의 그 위험 등급이 전혀 없는 등급이 5등급입니다. 그거보다 한 등급 정도 위험도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한 보험사의 설계를 비교를 한 거고 납입 기간은 보통 20년으로 갖고 가시기 때문에 20년 납 기준에 갱신이 되지 않는 비갱신형 상품으로 저희가 설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 즉 뭐 나는 60세 아니면 80세까지만 사망보험금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나는 죽을 때까지 같은 사망보험금으로 쭉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 첫 번째 이런 경우를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보통 이렇게 사망보험금 1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모으는 것과 또 평생 모으는 거는 아무래도 보험료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일정 기간 동안 1억의 사망보험금을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요. 이 보험료 자체를 이 납입 기간으로 평균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처음 가입 시점에서는 다소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 기간 이후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그다음에 돈의 가치, 실질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점점 보험료로 지출하는 그 부담감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런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그 사망 시까지 그냥 나는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계속적으로 보장받고 싶다고 하면요. 평균적으로는 일단 종신보험의 주계약을 통해서 사망 보장을 받게 되고요. 네. 그게 아니라 나는 60세나 아니면은 80세까지만 보장을 사망보험을 만들고 그 이후에는 사망보험이 필요 없다라고 만약에 생각할 경우에는 정기보험을 통해서 사망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싸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린다면요. 사망 시까지 1억을 보장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세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16만 원 정도 하고요. 네. 만약에 나는 80세까지만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납기는 똑같지만 실제 금액이 한 10만 7천 원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케이스 중에 두 번째 케이스는 또 어떤 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요. 처음 가입 시점에 사망보험금을 만약에 1억으로 잡아놓고 점점점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드가 약해져서 사망보험을 점차적으로 좀 줄여가는 이러한 그 니드를 갖고 계신 고객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입 시점에 만약에 뭐 결혼을 했고 네. 아이가 만약에 한 명 있을 때 아이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가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가 20세 때 만약에 독립을 하고 난 후에는 사실 가장이 좀 사망한다거나 아니면 장애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어떤 그 삶에는 크게 아주 영향을 경제적으로는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점점점 필요한 이상의 사망보험을 다운시킬 필요는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방법 같은 경우에 이제 해결안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종신보험 중에 그 사망보험금이 그 보험기한에 따라서 점점점 다운되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제1보험기간을 가입 시점부터 55세까지로 잡고요. 네. 그 다음에 제2보험기간은 56세에서 65세까지로. 그 다음에 제3보험기간은 66세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보험기간을 나눠서 첫 번째 가입 시점 1보험기간에 1억을 잡으면 네. 2보험기간에는 이게 6천만 원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제3보험기간에는 3천만 원으로 이렇게 사망보험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의 그 종신보험을 통해서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네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네. 가입 당시에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그러게요. 인생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 나누고 나서 사망보험금의 필요 시기들을 적절히 정하셔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설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요즘에는 사망보험금도 이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사용하면 아무래도 현금 유동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편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케이스가 이제 세 번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입 시점에는 사망보험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니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혼 남성 같은 경우나, 미혼 남성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근데 네. 가입을 하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점점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드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사망보험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점점점 이제 다운되는 형식인데요.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입 당시에 3천만 원을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만들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가정이 꾸려지면서 점점 필요성에 의해서 사망보험금 1억까지 만약에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사망보험금을 다운시키는데 이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사망을 했을 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자가 받게 되는 이런 그렇죠. 그 개념으로 예. 되어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사망보험금 1억 중에
다운되는 만큼의 5천만 원을 내가 현금으로 찾아서 주택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자금 아니면 나의 노후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 그러면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보다는 유동성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는 어떤 설계가 그렇죠.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러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걸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근데 이제 유니버셜 기능을 갖고 있는 종신보험의 주계약을 1억으로 넣었을 때는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만 9천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비교했을 때 결코 보험료가 작은 보험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 상품도 설계를 할 만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상품입니다. 방금 말한 세 번째 케이스에서 종신보험 중에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상품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거를 선택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기능이 있는 상품도 있으니까 이걸로도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방법이 또 어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겠는데요. 네. 지금 다소 아마 설계 해결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기능은 이 보장과 그 다음에 저축을 함께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보험회사에 있는 투자형 상품이라든지 이런 네. 상품은 원칙적으로 보장이 상품 자체가 만들어질 때 보장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의 펀드 계좌를 들으시면 거기에 사망보험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보험사에 있는 투자형 상품을 들게 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 사망보험금의 그 위험보험료라고 해서 이 금액이 상당히 적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일종의 지금 35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한 1억 정도를 보장받는데 실제 매월 7천 원 정도의 비용만 지불하면 네. 1억의 사망보험금을 투자형 상품에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케이스 1과 케이스 2와 같이 보험료로 지불할 돈을 펀드에다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 그 각 회사에서 약정한 이율로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목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상품으로 설계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기간이 좀 길지 않나요?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시는 그 저희가 연금 많이 들잖아요. 예, 예. 연금 상품을 통해서도 이런 사망보험금을 충분히 1억 정도를 잡을 수 있는 이런 해결안들이 있습니다. 와, 오늘, 예. 오늘 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경우의 그러네요. 수가 네.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모셔다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그래야 될것 같아요. 같아요. 예. 자, 오늘 알려드린 정보 여러분들 본인의 자금과 본인의 요구에 맞게 잘 한번 생각해 보셔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경쟁력을 높여주는 자격증을 소개해드립니다. 필승 자격증 함께 보시죠. 취업과 자기개발을 위한